시민들에게 먹는 물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아주 1급수 중 1급수 특급수입니다. 민항을 위하여. 위하여. 사업 자체만 봐서는 부산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원수를 의존하는데요. 94%의 의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91년 패널 사건 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많이 놀랐기 때문에 수질 악화나 오염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 상수원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절실하게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세계 최고의 밀집 지역이잖아요. 기장군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뭐 취수원을 다변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위험을 다변화한 꼴이 돼버린 거죠. 안전이 우선이다. 햇상수 백주하라. 왜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성실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나. 그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쏟아부은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극소량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고리원전 앞 바다.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요드 1,4mm 검출됐고 낙동강 치수장에는 없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삼중수소를 포함 58종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투표율 26.7%, 투표 대상 주민 59,931명 가운데 16,01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물 공급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렵고 이 물을 마시기 싫은데 그렇다면 이 물을 정말 마실지 말지를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수돗물로 공급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응모하겠습니까? 사람 용서하려고 우리가 응모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부산시 상수도 물로 공급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이 그 해수 담수화에 수출 기지가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목적 아닙니까? 수도 시설은 시가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묻습니까? 이분 집에 따로 관로 좀 묻어갖고요. 그 해수 담수화 물을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관로로. 직접 해갖고. 예. 굉장히 권위주의적 그 행정의 패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설만 그대로 있지. 사람 유지 관리가 안 되지 그냥. 유지 관리는 안 되고 그냥 시설은 그대로 있고. 부산시 시설이 아니라니까 이제 국가 시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부산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을 모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시의 손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산시의 손해는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건설비가 1945억 원이니까 이게 전부 다 부산시 비용은 아니고 예, 그렇죠. 그중에 부산시가 사용한 게 425억 원인데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년에 운행이 중단되고 19년까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걸 55억을 지금까지 썼고요. 아, 이미? 예, 그리고 그 연구 용역비도 좀 한 2억 6천만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매몰 비용은 482억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고요. 네. 이건 100% 부산시 예산입니다.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취지도 좋았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라고 훅 지나가기에는 과정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초반에 충분한 설명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고지만 해줬어도
이야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태민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그 해수담수 공급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그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죠. 네. 거기부터 이제 불과 11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삼중 수소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중 수소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사능 물질이고요. 네. 이건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제 걸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걸러지지가 않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음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피해가 어떨지 모른다라는 게 주민들의 불안의 가장 큰 이유였던 예,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기준치 이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이 방사능 피해는 기준치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온 기장 해수담수와 수돗물이 미국 국제위생재단의 수질 검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삼중 수소를 포함 58종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NSF 협약서에 보면 여긴 분석용이다. 인증 목적이 아니다. 즉 안전하다라고 인증해 주는 어떤 용도로서 쓰면 안 된다라고 그 사실은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샘플을 떠가서 그 시점에 그 이 물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분석을 한 거지. 실제 그 주민들은 이거를 매일 마시게 될 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특정 시점에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게 미래에 우리가 계속 이제 마실 물이 계속 이제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식수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얼마나 반응이 격렬했냐면은 기장군청의 일군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점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산시청을 그 다음 날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지 않고 거기 다 또 부산시청 앞을 또 점거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버스 몇 대 동원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사실 되게 격렬했던 거죠. 우리가 왜 그 물을 먹어야 돼? 방사능 위험도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은 이제 몰모트가 된 기분이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1, 2, 3차 주민 설명회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봤는데 주요 안건이 이래요. 시설 공사 시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그죠? 또 시설 가동 시 수온 상승이나 염분 상승에 따른 수산물 피해 대책, 또 일부 해녀 공사 시 전복 피해 발생 이런 얘기만 방점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 공급에 대한 얘기 자체는 안건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민원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민원이 이 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는데 참여자들도 전부 다 뭐 대변리 어촌계 그리고 뭐 해녀분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염분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채취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피해가 되니까. 그렇죠. 확 변한 생태계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얘기합니다. 공청회 주제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공청회를 다 했다 우리는. 우리는 설명할 거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때까지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해수담 수소물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하고 이제 부산시에 제안을 했던 거였죠. 근데 부산시에서는 이제 응당 떼어줘야 될 교부서를 떼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산시 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그랬던 거였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람들 모으고 돈을 모아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거죠. 거기서 무려 89%가 반대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처분권 취소 청구였는데요. 이름이 좀 길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주민투표를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가 패소를 하게 되는 거고 부산시가 상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돗물 공급은 일단 무산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돈. 그렇죠. 이 비용이 주민투표 이 맞소송하는 데만 5,500만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공청회 같은 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건지 관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죠. 둘 다 문제죠.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간 범죄적인 문제가 있고 설명 간과했다고 하면 무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고 이게 허술한 진행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되었다. 근데 이게 명확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예산이요. 아이러니한 게요.
사실은 부산시가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데 그 패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거대 로펌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거대 로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 유일하게 서울의 뭐 최고 대한민국의 최고 로펌을 씁니다. 거기요? 주민 이겨볼 거라고. 예, 한글로 기역자로 시작되는 로펌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주민 이겨볼 거라고 대한민국 최대 로펌을 여기다 투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보면 국가, 부산시, 또 민간 기업체가 총 1,945억 원을 들여서 기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그런 행정 탓에 주민 반대가 발생을 했고요. 이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시설 운영이 중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얻은 이 단어가 지금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 없죠. 없다. 한 분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 저는 부산시의 성과가 있나요? 뭐 성과라고 하면 지방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얻은 게 성과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반성을 했다면은 그게 성과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리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제작진들이. 다른 곳은 손해 본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토부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렇죠. 그 두산도 당연히 이걸로 이제 장사가 되고. 왜냐하면 좀 땄잖아요. 비용이 많지만 중동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그럼요. 석유보다 물값이 비싸니까. 네.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부산만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고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부산시의 이 예산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 가동이 과연 가능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라는 의문이 있으니까요. 지난 4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정상화에 대한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부산시, 수자원공사 그리고 두산 이 4개의 기관이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4월 부산시와 환경부,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않고 산업용수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1차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23,000톤 정도 일일 필요한 것이 나왔는데 사실 그는 설문지를 돌려서 실무자선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해수 담수화를 쓸 수 있는 기업은 정밀화학산업하고 반도체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나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은 한은 지금 생산하는 기준으로는 음용수 기준으로는 단가를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산업용수로 쓰기에는 단가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울산까지 관로가 없어서 관로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게 이제 또 원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원가가 더 비싸지겠죠.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일반 정수장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전력비가 많이 듭니다. 전체 한 45% 정도 전력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전력비를 이제 50%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력비를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공급 길이를 어느 지역에 하느냐 국비 지원을 적어도 광역 상수도로 보면 최소 30%인데 30% 이상 받아낸다면 충분히 가격은 뭐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광역이 아닌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근거는 없는 상태고요. 그 용수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광역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우선은 산업용수 공급을 어떻게 할지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수요처를 지금 부산시하고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부산시가 내놓은 방안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산업용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인근 정밀화학공단에 해수 담수화로 만들어낸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의원님, 그러면 네.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산시는 담수화로 나온 그 순수를 생산한 1만 톤을 고리원전 냉각수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1만 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리에 그 공급하는 그 숫자가 아니고요. 신고리가 다 건설이 됐을 때 신고리 1, 2, 3, 4, 5, 6기 합해서 1만 톤 가량을 정도가 수요가 있다. 예, 다 건설됐을 때의 수요고요. 예측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만 톤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고요. 3만여 톤은 울산온단 화학공단에서 이제 공단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수장공사가 울산온산공단에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해수담수화 물을 산업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곳은 단지 6곳에 불과했는데, 이 또한 경제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비싼 물을 왜 우리가 써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부산에서도 쓰지 않는 물을 왜 굳이 우리한테 이걸 쓰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용 보셨겠지만 900원이나 차이 나요. 공급 단위당. 뭐 이러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싼 물을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6개의 업체가 오히려 더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자연히 이거는 이런 의문이 따릅니다. 비용을 낮추는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 담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초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보니까 고급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싸죠. 아까 두산중공업의 그 인터뷰 내용도 음용수 기준으로는 우리가 가격을 맞출 수 있지만 공업용수는 좀 힘들다. 너무 좋은 물이죠, 그러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음용수 기준으로 네. 기장에 원래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 1,130원인데 관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최소 이제 1,400원 정도가 되거든요. 톤당이요. 그렇죠. 톤당인데 지금 현재 울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가 한 470원, 469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제조업 공단이라기보다 정유, 뭐 반도체, 정밀화학 이런 데.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초순수를 쓰는 업체들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업체들이 모두 똑같은 물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유 업체는 정유 업체대로, 뭐 정밀화학은 화학대로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필요한 물을 또 후처리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정유업계에서는 이거를 냉각수로 쓰고, 다른 뭐 반도체에서는 뭐 다른 용도로 쓰는데 또 한 번 후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그래서 공급 단가의 격차를 좀 줄이기 힘들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령 예를 들면 전기를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에서 잘 말해가지고 네. 한전에 그렇죠. 좀 전기 좀 싸게 쓰게 해주세요 해서 뭐 네. 낮춰보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안이, 한국전력의 내부 그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을 해서 전기료 감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해수 담수 시설을 좀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한 번은 거절이 됐어요. 거절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관로비를 K워터와 함께 이걸 이제 광역 상수도화해서 같이 이제 합동 투자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어떻게든 해봐야 돼. 사실은 시의회에서 예전에 이 전기 때문에요. 그 농업용수를 쓰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절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게 지금 참 답답했던 게, 국가가 물산업을 육성해서 해외 그 진출 사업으로 국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국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농업용 전기를 쓰게 해달라고 했는 그 자체도 거절이 그냥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격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두산이라는 민간 기업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생산하는 단가의 내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톤당 1,130원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왜 1,130원이 드는지에 대한 그것을 부산시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모릅니다. 비공개고요. 문의 주셨던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운영 기술 기밀이어가지고 외부로 반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저희 교체해야 되는 막은 한 개당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가 오픈을 그 가격 부분이나 이런 거를 왜냐면은 이게 제가 운영을 할 때 이제 그 경쟁력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돗물 민자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이익 부분, 뭐 본인들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30 생산 단가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본인들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베드 들어와서 그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정 고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루었죠, 본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를 상당 부분 낮췄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니 이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글쎄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일단 수요 얘기를 하다 얘기가 쭉 여기까지 왔는데 정 수장님, 만약에 수요 확보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정상화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는다는 게 뭐냐면 같은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를 해요. 어째서 진짜? 우리가 왜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그 시설이라는 게 노후화되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면 아예 새로 짓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지금 벌써 4년, 5년 지나기 시작하면서 그 많이 부품들이 녹슬고 재가동하기 위해서 다시 또 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3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처가 물산이라고 한다면 관로 설치비가 또 1,000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1,330억 원에다가 이제 기후 기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저는 약간 항상 모든 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1,130원이라는 단가를 얘기하는 것에서도 좀 솔직히 금융비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1,130원이 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까지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많아진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재가동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멈춰버리면 건설비, 유지비 그대로 손해보고 또 매몰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또 이렇게 손에 딱 보고 뭐 이렇게 속상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가량이 지금 이제 매몰 비용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말씀드렸는데 시점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두산이 이것을 과연 그대로 있을까? 지금 제일 저희들한테 걱정이 되는 거는요. 두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을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멀지 않은 날인데요. 두산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으로서는 그 시설, 아까 6명의 인원이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3명이 거기에서 전기기술자입니다. 왜 전기기술자냐면 이 사업은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공급하는 전기는 끊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전기 공정 시스템은 그대로 놔야 돼요. 한치라도 여기서 그 뭐라 그럴까요? 훼손이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설 방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졌다 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차는 있는데 지게 되면 우리가 돈을 물어줄 거 아니에요? 물어주고 가져와야 돼요, 그 고철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는 있는데 우리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냥 전시장에 차 세워놔야 돼요. 이 녹슨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숙제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고 이건 이겨도 문제고 이거는 진짜 말치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왜 이렇게 점점 답답하게 만드세요? 네. 방송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얘기, 현재까지 상황으로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들 대답해 주세요. 네. 네 분은 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먼저 얘기하실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실패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대강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4대강을 멈추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관리 비용과 준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멈췄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계속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엄밀히 계산을 해본다면 멈췄으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면밀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속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멈추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해야 한다. 네.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든 정상화되는 편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 네. 생각하고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식수 공급을 사실 정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으니 초순수를 사용하는 산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 메이드가 됐으면 하는 타 지역에서까지라도 어떻게 수요를 끌어오고 물류 비용 물론 발생하겠습니다만 아까 1,000 얼마 했던 그 내용 이번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서로 좀 공개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되고 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예, 여러 가지 국리를 해서 단가를 맞춰서 이거를 그래도 가동을 하고 저 약간 좀 그런 아니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차피 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정상화를 시키려면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산이 갖고 있는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건 지시권이거든요. 이 지식에 대한 재산을 국가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죠, 이걸 있죠. 이거 누가 운영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갖고 와서 조금 더 큰 플랜으로 계획적으로 더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들어서 부산시와 함께 이게 수출할 수 있는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렇게 중동 국가에 두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더 크게 플랜을 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당장에 지금 앞에서 본다면 생산할수록 이건 손해다. 가동하면 손해다. 저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합니까? 후쿠시마 터졌는데도 이거 인간 내주고 이거 허락한 국가 분명히 국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노태민 우리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안전한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은 매몰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전한 공급처를 찾는 과정도 수요를 찾는 과정도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요. 사실 산업용수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뭐 증기나 다른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매몰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비용 대 편익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 이거를 식수로 공급하거나 여타 어려움을 감안하고 진행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는 이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은 갑자기 공사가 기간이 단축되고 공사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은 이미 큰 시설을 다 지어 놓으면은 그걸 되돌리기 힘들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고. 과감하게 되돌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이 반성을 한 적도 사실은 되게 드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2대2로 갈렸습니다. 그만큼 답답한 얘기라는 얘기로 오늘 자연스럽게 또 귀결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랜 기간 골마왔던 참 답답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골문 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저희가 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글쎄요 좋은 답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또 할 건 해야죠. 한 줄 평인데 오늘 연출하는 PD는 순서를 다 정해줍니다. 스타일이 꼼꼼한 스타일이가지고 황재실 기자, 정창수 소장, 이성수 위원님, 노태민 대변인 순으로 하라라고 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황 기자님 한 줄 평. 사이다 한 줄 평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진짜 그래요. 건강에 해로워요. 통으로 못 막은 거 가래로라도 막았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정 소장님. 계속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 멈추면 낭비 끝. 종리가 오늘따라 왠지 좋겠다. 이 의원님. 백조인 줄 알고 키웠는데 미운 우리 새끼였네. 이거 노태민 대변인. 주민 이기려고 하지 말자. 네. 1위를 뽑고 싶은데. 더 주세요. 지금 황 기자님하고 오늘 손님들이 강하세요. 그래서 황 기자님하고 노 대변인님이 굉장히 지금 다투는데 지금 그런 요 귀로 우리 담당 PD 1위가 누굽니까? 노태민 대변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민 얘기라고 하지 말자. 맞죠. 그거 위에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얘기였지만 그래도 시원한 결론이 언젠가는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어느 쪽으로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어떤 섣부른 그런 판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억소리가 나는 애물단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선택을 하든 부산시는 지금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건 이 비용이 모두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산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산을 위한 일이었으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셨듯이 굉장히 취지도 좋았고 시점으로도 맞았어요. 그러나 보다 더 시민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시민이 실제로 원하는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끝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부산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저희도 늘 깔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